한 해 동안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 5천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까지 다 부담한 의료비를 합치면 3조 6천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 질환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4대 중증에서부터 먼저 하겠다. 지금 민주당 경우는 무상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그런 질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제가 묻는 것은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 질환 다 책임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이 4대 중증 질환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너무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RI 검사라든지 이런 선택 진료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6인 병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6인 병실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 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냥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 보험급여화를 해야만 전액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얘기를 간병비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병비 보험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다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마탄 계산이 나오는 거지. 지난번에는 이 비보험급여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비급여를 갖다가 그렇게 비급여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좋습니다. 지겠다고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다음에 선택 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데도 1조 5천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 치료비만 본인 부담비가 1조 5천억인데 어떻게 4대 질환을 가능하겠습니까? 암 질환만 갖고 1조 5천억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요. 거기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학 교육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데에 더 우선을 두면서 대학 등록금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과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나온 것이 반값 등록금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박근혜 후보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이명박 정부 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오히려 반값 등록금 해달라는 민주통합당의 요구, 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의한 요구, 그 많은 요구들을 다 묵살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 때 와서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등록금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늘려서 반값 등록금 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학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왜 그렇게 엄청나게 대학 등록금이 참여정부 시절에 폭등을 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것만 예로 들면 우선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한선도 없고 자율화로 하다 보니까 폭등이 됐고 그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또 어디다 뒀냐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설을 잘 짓고 건물을 잘 짓고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곳은 막 그냥 호텔 같이도 짓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폭등을 한 겁니다. 그 시절에. 그게 경쟁력을 올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사학들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등록금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학부 개정을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러나 박근혜 후보님이 말씀드린 거는 사학부 개정에 대해서 아니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이 나와요? 아니, 지금 그래야 해결이 되죠. 그 폭등을 시킨 원인이 그 기준을, 그러니까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기준을 갖다가 시설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하드웨어적인 걸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그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관계도 없는 그런 또 사학의 사학법. 행태를 바로잡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 사학법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사학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아니 되는데. 잠시만요. 예. 어쨌든 사학법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님 그 당시에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장애투쟁으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해가지고 사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후보님 지금 영남대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7명 이사 가운데 지금 4분을 추천해 계신데 박근혜 후보님이 사실상 이사장이랑 같이 않습니까? 절대 안 지금 그렇습니다. 영남대학이야말로 아니 그거는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 어쨌든 되는데 4명 이사 추천하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남대학이 지금 사학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영남대를 비싸지 제가 않습니까? 옛날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영남대가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일체 영남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영남대에서 이제 그 동창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시 좀 그 지난번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제 그 추천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라든가 또 의사협회 이런 데다가 좋은 분 좀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한 분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체 그 영남대에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후보님은 이제 자유토론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후보님 말씀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안 해도 괜찮았다. 그 전혀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그랬죠. 참여정부 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지금은 참여정부 이제 때까지 문의원님 지금 발언 시간이니까 등록금이 그렇게 그냥 올랐기 물어보는 발언 때문에 계속 하시고요.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이었으면 내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자,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광주 경선에서 불법 동원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예.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당에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선관위에서 이게 고발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불법적인,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 전남도 선관위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 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대 130명, 그리고 거기에 액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시겠지만, 사실이라면 그동안에 말씀해 오신 새정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요즘 같은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구태적인 것이라는 거죠. 조금 더 상황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다 자세히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더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경선에서 그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그 왕복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국민의당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돼 있고 오늘 아침 소식을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후보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은 후보의 어떤 이 불법 혐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후보께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 검찰 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혐의 내용 자체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